자, 지금 엔캠을 보면 오늘도 마이너스 1.84% 하락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엔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최근 시장에 대한 약간의 약세에 2차 전지도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 많은 것도 공매도 물량들이 좀 쏠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엔캠 같은 경우는 또는 2차 전지 섹터가 과연 언제쯤 올라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도 지금 거의 뭐 엔캠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도 뭐 오늘 계속 이런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반짝 이 섹터의 흐름이 돌아온 것이었을 뿐일 것인가 정말로, 아니면 이게 조정 뒤에 이런 조정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엔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결국 섹터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9월 달 더 좋은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 기술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최근 이 바닥 구간부터 보면 추세를 뚫고 올라오긴 했지만 이 올라오는 과정이 이런 저항대 구간, 특히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너무나 기간적으로 그리고 또 가격적으로 큰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들을 좀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최근에 이 수급들을 보면 결국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또 한 달 동안 누적 순 매도가 현재 주가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JP모간에서 오늘 오전 장부터 엔캠을 또 매도를 했고, 외인의 비중 또한 6%대에서 4%대까지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결국에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포 세력, 기관과 외인들이 어떤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로 이 차트 분석으로 너무 또 길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엔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4파 조정 단계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이 4파 C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저는 이 0.38이 구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자리가 이제서야 거의 다 다가왔죠. 자, 이렇게 볼 때 제가 계속 이 엔캠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 이 모파동에 대한 저는 상승 파동이 저는 무조건 나온다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뭐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는 좀 더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일단 시장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뭐 전기차든 이쪽으로 이 미국 글로벌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댈 거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 플러스 우리가 기술적인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과 또 고점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만 잘 파악을 하면 되는 건데, 랭킹 같은 경우 뭐 예전부터 그랬듯이 이게 사실 주가가 예전과 같은 영광을 이렇게 올려나간다라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네.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주가 올린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세력주죠, 세력주. 근데 한번 올렸던 종목을 다시 올리는 건 사실 이 기업이 진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 단기적인 최근 뭐 저점 매수나 최근에 그래도 물려 계신 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주가는 상승 구간에서 계속 이런 조정과 상승을 좀 반복해 나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나마 고점 구간에서 엔캠을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런 타점들은 결국 우리의 기준과 원칙 그거 하나만 잘 지켜 나가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단계까지 기다렸던 분들은 아직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이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그림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기 엔캠
엔캠이라고 저희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또 소통을 좀 해 나가면서 엔캠을 우리가 어디까지 좀 바라봐야 할지, 그러니까 조정이 올 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조정이 오더라도 이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기본적인 자료들 제가 좀 준비를 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그래야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타점들을 잡아 나갈 때 우리가 왜 이 타점을 잡는지가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있거든요. 이 설문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 간단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종목에 대한 피드백 좀 도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정말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를 주식을 해오면서 다사다난했어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저에게 남았던 건 결국 100%는 없다. 이런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100%는 없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높은 확률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과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또 타점을 좀 잡아 나갈 거니까, 엔캠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고 이러한 정보들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 꼭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엔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제가 최근에 이런 지수나 시장에 대한 하락에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지금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좋은 인사이트들 또 끝까지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 인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지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